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TQQQ 들고 주무신 분들 오늘 아침 계좌 확인하고 표정이 좀 펴지셨을 겁니다. 세배 나스닥 TQQQ가 하루 만에 4.19% 티어 76.4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반도체가 우르르 무너지면서 같이 두들겨 맞았던 그 TQQQ가 독립기념일 연휴 지나 문 열자마자 반등한 겁니다.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QQQ는 1.43% 올라 722.82, S&P 500은 0.72%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상승은 겉보기만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장 열자마자 앞부분에 몰아서 나온 뒤 오후 내내 조금씩 반납된 앞머리가 무거운 반등이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짚고 가야 어젯밤이 이해됩니다.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반도체가 무너졌습니다. 반도체를 3배로 추종하는 SOXL은 한 주 동안 15% 넘게 빠졌고 기초 반도체 지수 ETF인 SOXX도 4% 넘게 밀렸습니다. 나스닥 자체는 한 주로 보면 거의 제자리였는데 그 속을 열어보면 반도체 혼자 피를 흘린 겁니다. 시장의 무게중심이 반도체로 쏠려 있다 보니 반도체가 흔들리면 3배의 상품을 든 우리 계좌가 제일 크게 출렁입니다. 실제로 TQQQ만 봐도 지난주 목요일까지 5% 가까이 빠졌다가 어제 하루 4% 되돌려서 한 주 전체로는 오히려 1% 손실 언저리입니다. 배율이 3배다 보니 며칠 안에 계좌가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왔다 갔다의 반대편이 어젯밤이었습니다. 어젯밤 지수를 끌어올린 진짜 척추는 그래서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를 3배로 추종하는 SOXL이 하루에 7.26% 급등했고 기초지수 SOXX도 2.68% 올랐습니다. 나스닥 100 업종별로 봐도 반도체가 평균 2% 넘게 오르며 빅텍 평균보다 더 셌습니다. 그 한복판에 AMD가 있었습니다. AMD는 어젯밤 8% 넘게 뛰었습니다. AMD를 밀어올린 건 새로운 재료가 아니라 지난주 과매도 구간에 있던 반도체가 되돌려지는 반등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자체는 이미 지난주 후반에 나와 있었습니다. 지난주 후반 웰스 파고는 AMD 목표가를 $505에서 $615로 올렸고 데이터 센터용 서버 반도체 수요가 강하다는 근거를 달았습니다. 같은 시점 캔터 피츠제럴드는 목표가를 $700까지 높이면서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가 한 세대에 한 번 오는 사이클에 들어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목표가 상향은 AMD만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연결 반도체를 만드는 아스테라 랩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가를 $240에서 $450로 2배 가까이 올렸고 인텔도 일부 프로세서 가격을 올린다는 소식에 2%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애플 아이폰을 조립하는 것으로 유명한 대만 폭스콘이 2분기 매출이 39.8% 뛰었다고 발표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 흐름이 아직 식지 않았다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지난주에 반도체를 패대기 쳤던 바로 그 시장이 이번엔 반대로 반도체를 사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엔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만 이번 주 들어 새로 터진 악재를 하나 안고 있었거든요. 반도체 분석회사 세미애널리시스가 엔비디아가 2027년에 내놓을 최상위 칩 루빈 울트라를 담을 새 렉 시스템 카이버의 출시가 2028년으로 1년 넘게 밀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급한 대로 준비하던 대안조차 고객들이 원치 않아서 접었다고도 했고요. 차세대 로드맵이 삐끗한다는 이 보도가 이번 주 들어 엔비디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젯밤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자기네 로드맵은 그대로다. Our roadmap is intact이라고 딱 잘라 반박한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밀렸다는 건 2027년 이후에 최상위 라인 한 갈래일 뿐 올해 나오는 주력 루빈 칩은 기존 렉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영향권 바뀝니다. 지난주엔 로드맵이 깨진다는 공포가 값에 박혔고 어젯밤엔 그 공포가 과했다는 해명이 값을 되돌린 거죠. 지난주 반도체 급락을 두고 마이클 버리가 반도체 하락에 베팅했다고 공개했는데 어젯밤 반등이 그 베팅을 정확히 되받아친 모양이 됐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반도체 ETF 중 하나인 SMH는 지난주 급락에도 올해 들어 여전히 64% 넘게 올라 있습니다. 반도체를 향한 개인의 관심이 그만큼 뜨겁다는 뜻이고 그래서 하락과 반등의 진폭도 다른 업종보다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 반도체 상승에 3배 레버리지 상품으로 올라타면서 진폭이 한 번 더 증폭된 면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반도체가 완전히 살아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중 흐름을 분단위로 뜯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AMD를 보죠. AMD는 밤 10시 30분 개장하자마자 30분 만에 6% 넘게 치솟아 장중 $572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날의 꼭대기였습니다. 이후 오후 내내 흘러내려서 $552 언저리에 마감했어요. 장중 고점에서 3% 넘게 반납한 겁니다. 엔비디아도 비슷했습니다. 개장 직후 $197를 찍고는 오후에 힘이 빠져 0.37%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브로드컴은 아예 개장 전 프리마켓에서 오른 폭이 그날 상승분의 거의 전부였고 정규장 안에서는 오히려 조금씩 밀렸습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회사 ASML도 오전에 $1,868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하며
$1,825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반등이 나스닥 전체를 골고루 끌어올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스닥이 1.12% 오르는 동안 전통 대형주 중심의 다우 지수는 0.29%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반도체와 대형 기술주만 크게 뛰고 나머지는 잔잔했다는 뜻입니다. 시장 전체가 다 같이 안도한 게 아니라 지난주 가장 심하게 두들겨 맞은 반도체가 그 낙폭을 되돌린 좁고 뾰족한 반등이었던 겁니다. 이런 좁은 반등은 힘이 셀 때는 화끈하지만 그 한 축인 반도체가 다시 흔들리면 지수 전체가 같이 휘청이기 쉽습니다. 어젯밤 상승의 성격이 딱 그랬습니다. 지난주 가장 세게 얻어맞았던 자리가 가장 크게 튀어오른 하루였고 나머지는 대체로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왜 오후에 팔자가 나왔는지 그 밑바탕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지난주 반도체를 무너뜨린 그 의심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 어젯밤 그 의심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문서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재무부 내부에서 작성된 초안 보고서인데 인공지능 시장이 2000년 닷컴 버블처럼 터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정치 매체 노트스가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재무부는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대변인은 이 보고서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고 부처의 입장이 아니라며 인공지능은 미국의 새로운 황금기를 이끌 핵심 동력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콕 집은 게 바로 그 연결고리입니다. 인공지능 붐은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슬입니다. 클라우드 회사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 데이터 센터에 반도체를 채우고 그 반도체를 돌리려고 전력회사에서 막대한 전기를 끌어옵니다. 그 건설 자금의 상당 부분은 사모대출 시장에서 빌려옵니다. 보고서는 지금 인공지능 기업들이 2000년 닷컴 시절 기업들보다 훨씬 더 미국 경제 곳곳에 얽혀 있어서 이 사슬 어느 한 골이라도 삐끗하면 주식시장, 데이터 센터 대출, 반도체 회사, 전력회사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3배 나스닥을 든 우리 입장에서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슬의 무게중심이 바로 반도체와 빅테크이고 그게 곧 나스닥의 무게중심이니까요. 어젯밤 반도체가 튀면 우리 계좌가 크게 웃고 지난주처럼 반도체가 흔들리면 크게 우는 이유가 그 구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마이클 버리가 지난주 반도체와 테슬라를 공매도했다고 공개하면서 인공지능 설비 투자 붐을 끝의 시작이라고 부른 것도 여전히 시장 한편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딱 하나, 이 반도체 줄다리기와 따로 놀면서 끝까지 힘이 안 빠진 종목이 있었습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6% 올라 $419로 마감했는데 다른 대형 반도체가 오후에 상승분을 반납하는 동안 테슬라는 마감 직전까지 올라 그날 최고가 부근에서 장을 닫았습니다. 밀린 게 아니라 끝까지 밀어붙인 거죠. 테슬라를 민 건 반도체 이슈가 아니라 회사 자체 재료였습니다. 테슬라가 어젯밤 미국 마이애미에서 로보택시, 그러니까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텍사스, 캘리포니아에 이어 세 번째로 로보택시를 연주입니다. 마이애미에서는 구글 모회사가 밀고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와 정면으로 맞붙게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 테슬라는 분기 인도량이 잘 나왔는데도 오히려 7.5% 가까이 빠졌었죠. 몇 대 팔았느냐만으로는 주가가 안 움직인다는 걸 시장이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을 실제 도시로 넓히는 소식엔 6% 넘게 반응했습니다. 지금 1조 4천억 달러에 이르는 테슬라의 몸값을 떠받치는 건 자동차 판매 대수가 아니라 자율주행이 진짜 도시에서 굴러가느냐라는 걸 어젯밤 흐름이 다시 확인해 준 겁니다. 도시 하나를 새로 열 때마다 시장이 그 기대에 점수를 매기는 구조인 거죠. 반대로 말하면 새 도시에서 사고 한 번이 크게 터지면 그 점수는 순식간에 깎일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구글의 자율주행이 이미 여러 도시에서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라 마이애미는 두 회사가 같은 도로 위에서 정면으로 실력을 겨루는 또 하나의 격전지가 됩니다. 빅테크가 대체로 초록불이던 어젯밤 딱 하나 빨간불이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0.96% 내렸어요. 어젯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체 인력의 약 2.1%에 해당하는 4,800명을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게임 사업부 엑스박스가 가장 크게 잘려나갔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회사가 붙인 설명입니다. 인사 담당 임원은 이번에 없앤 자리를 인공지능이 대신 채우는 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인공지능에 사상 최대 규모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동시에 사람은 줄이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주가가 18% 가까이 빠져 빅테크 중에서도 부진한데 어젯밤 시장이 초록불로 물든 날에도 홀로 뒷걸음질 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부담이 실적을 누르고 있다는 걱정이 감원 소식과 겹치며 다시 고개를 든 겁니다. 같은 인공지능 투자를 놓고도 회사마다 시장의 대접이 갈립니다. 반도체를 파는 회사는 목표가가 오르고 그 반도체를 사서 데이터 센터를 채우는 회사는 당장의 비용 부담에 주가가 눌립니다. 변동성 지표도 이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시장의 공포를 재는 VIX는 2.97% 내려 15.67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반도체 폭락 때 튀어올랐던 공포가 상당히 가라앉은 겁니다.
다만 공포 탐욕 지수는 좀 다릅니다. 이 지수는 하루 전 34에서 어제 44로 껑충 뛰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수는 사상 최고가 부근인데 시장 심리는 아직 공포라는 이 어긋남이 어젯밤 오후에 반도체를 되판 그 조심스러움과 같은 얼굴입니다. 값은 올랐지만 마음은 아직 못 놓은 겁니다. 외환 시장에서도 비슷한 결이 읽히는데 투자자들이 안전한 미국 달러 쪽으로 기대는 포지션을 눈에 띄게 쌓아둔 상태입니다. 위험을 완전히 껴안기보다 한 발은 빼두고 있다는 신호죠. 저희 실험 계좌도 어젯밤 반등을 같이 탔습니다. $10,000로 시작한 계좌는 현재 총 평가 금액 14,476달러입니다. 지난주 반도체 급락에 눌렸다가 어제 하루 반등으로 상당 부분을 되돌렸습니다. 전략은 여전히 롱 페이즈입니다. 나스닥이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한참 위에 있어서 지금은 방어로 돌아설 자리가 아니라 그대로 들고 가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어제도 사고파는 신호는 없었습니다. 지난주 급락 때도 지수가 방어로 넘어갈 만큼 무너진 건 아니었으니 전략은 흔들림 없이 롱 유지했고 어젯밤 반등을 그대로 같이 탔습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어젯밤 반등이 진짜 바닥을 다진 건지 아니면 잠깐의 숨고르기였는지를 가를 시험대가 곧 줄줄이 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은행들로 문을 엽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웰스 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 은행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실적을 내놓습니다. 은행 실적은 늘 실적 시즌의 첫 관문이라 기업과 가게가 돈을 빌리고 쓰는 분위기인지 아닌지를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은행이 이자로 얼마를 남겼는지, 빌려준 돈을 떼일 걱정이 늘었는지 줄었는지가 곧 경기의 온도계라서 시장은 은행 실적을 실적 시즌 전체의 방향타로 봅니다. 그리고 어젯밤 주인공이었던 반도체 쪽에서도 굵직한 이름들이 대기 중입니다. 반도체 장비의 핵심인 ASML이 다음 주 중반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대만 TSMC가 다음 주 목요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두 회사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ASML은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고 TSMC는 엔비디아와 AMD의 칩 실제로 찍어내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주문이 늘고 있느냐, 앞으로의 투자 계획을 어떻게 잡느냐가 데이터 센터 수요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장 앞단에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어젯밤 로드맵 논쟁으로 달아오른 반도체가 다음 주엔 말이 아니라 실제 실적으로 검증대에 오릅니다. 재무부 문서가 걱정하는 과열이 맞는지 아니면 엔비디아 말대로 로드맵이 멀쩡한지 이 두 회사의 실적과 전망이 한쪽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세배 상품을 든 우리 입장에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어젯밤처럼 반도체가 하루에 7% 넘게 튀는 날이 있으면 지난주처럼 하루 만에 그만큼 빠지는 날도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몰리는 주에는 그 침폭이 더 커지죠. 방향을 미리 맞히겠다고 조급하게 사고 팔기보다는 전략이 정한 신호가 켜질 때까지 그대로 들고 가는 게 지금 구간의 원칙입니다. 어제도 그 신호는 없었고 그래서 계좌는 그저 시장을 그대로 따라 움직였을 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빅테크를 제외한 개별 종목의 실적 발표를 깊이 파고드는 영상은 멤버십 전용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은행이든 반도체 장비 회사든 개별 기업의 실적을 한 겹 더 들어가 뜯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미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께는 늘 감사드립니다. 어젯밤을 정리하면 반도체가 되살아났지만 그 반등은 아침에 다 나오고 오후엔 다시 조심스러워진 하루였습니다. 로드맵은 멀쩡하다는 엔비디아의 해명과 버블을 경고하는 재무부 문서가 같은 날 부딪혔고 시장은 아직 어느 쪽 손도 확실히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답의 실마리는 다음 주 반도체 실적에서 하나씩 나올 겁니다. 미국장은 오늘 밤 10시 30분에 다시 열립니다. 오늘 밤은 이렇다 할 큰 지표나 실적이 예정돼 있지 않으니 어젯밤의 반등을 시장이 소화하는 하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새 재료 없이도 반도체가 어제 오른 값을 지켜내는지 아니면 오후에 조심스러움이 다시 번지는지 그 힘겨루기를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정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